안녕하세요. 영자론 쌤 기초문법 제2권 1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여러분이 이제 주로 알고 계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어는 완료 시제가 좀 더 포함이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 어떻게 시제를 가지느냐부터 알아보실 텐데요. 자, have, like, study 등과 같은 동사는 비동사 이외의 동사라고 해서 뭐라고 쓰입니까? 일반 동사라고 말한다. 저희가 이미 앞부분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일반 동사가 뭐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 동사는 현재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뭐냐? 3인칭 단수에 쓰는 동사형과 그 이외의 인칭에 쓰는 동사 원형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3인칭 단수에는 s를 붙인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 동사가 이제 현재형에 쓰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 s를 써준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1인칭 나누어서 보시면은 1인칭은 단수 그냥 쓰죠. 복수 마찬가지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단수 I like baseball very much. So I like 그냥 원형 썼고요. 복수에서도 we like baseball very much라고 해서 그냥 원형을 썼습니다. 2인칭도 마찬가지세요. 그죠? 그래서 you like baseball very much. 너는 야구를 아주 좋아한다. 혹은 너희들은 해서 you like baseball very much. 너희들 복수로 써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3인칭은 어떻다고요? 앞에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왔다. 그러면 like에 s를 붙여 likes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he likes baseball very much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복수의 개념에는 그냥 쓰시는 거죠. So they like baseball very much로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반 동사에서 3인칭 단수형에 쓸 때는 s를 붙여준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s를 붙이느냐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원형의 어미에다가 그냥 s를 붙여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원칙이 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미가 s, x, sh, ch, 어로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입니다. 왜? 발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pass, passes 하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e를 같이 붙여서 passes, kisses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미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요. y를 i로 바꿔주시고 es를 붙입니다. 주의할 건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를 붙인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음 플러스 y만 바꿔주는 거세요. 자, studies, cries 바꿔주십니다. 근데 plays, enjoys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s만 붙여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거의 모든 동사는 어미에 s를 붙인다. 이거는 저희가 알고 계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요. have의 3인칭 단수형은 has, do의 3인칭 단수형은 does 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형을 쓸 때는 어떻게 시제를 나타내 주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요. 원래 원형에다가 ed를 붙여서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형은 특히나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규칙 동사는 지금 알아보신 규칙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규칙 동사는 불규칙 동사표 보시면서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세요. 왜냐면 나중에 수동태를 만들거나 완료형 만들 때 주관식 문제 푸시려면 또 말씀하시려면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만드는 법 보도록 할게요. 어미가 그냥 e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그냥 d만 붙여줍니다. 왜? ed 같이 붙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double e가 되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d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like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어미가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입니다. 아까 본 원칙과 동일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또 그냥 ed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음 플러스 y만 i를 바꾸고 ed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인칭 단수에서 s 붙이는 원칙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는 어미가 단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는 다름절 동사는요. 음절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름절 동사는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ed를 붙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stop입니다. stop. 어때요? 다음 모음 그죠? 그 다음에 자음 p가 왔습니다. 이때는 p를 하나 더 붙여주고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고 ed를 붙여서 stop, stopped, stopped로 완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음절 이상의 동사라서 강세가 있는, 그러니까 강세가 있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도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고 쓰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occur이 그 예입니다. 자, occur. 자, 이음절 동사인데 강세가 있는 단모음에 occur. 뒤에 강세가 있죠? 이때는 뒤에 또 r을 하나 더 붙여준다는 거죠. 자음을 하나 더. 그래서 occurred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occur 같은 경우 이제 이음절 이상의 동사인데, 그죠? 강세가 있는 단모음 자음으로 끝날 때 지금 여기에 이음절 이상 occur, 그죠? 이음절 이상의 동사죠. 그런데 강세가 이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occur, 그죠? 이때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음절 동사인데 아까 전에 본 것도 occur 같은 경우도 이음절 동사였어요. 근데 강세가 첫 음정에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 원칙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음절 이상의 동사인데 강세가 뒤에 있고, 그죠? 그리고 단모음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날 때 그때는 하나를 더 붙여준다.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규칙 동사는 그냥 어미에다가 ed 붙여서 쓴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지금은 불규칙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형, AAA형, ABA형, ABB형, ABC형 나눠지는데 이건 뭐예요? 그 형태가 세 개 같으면 AAA, 같았다가 틀려졌다 같아지면은, 그죠? ABA형, ABB형, ABC형 이렇게 나눠지는 거세요. 자, 그래서 모두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타낸 것 이외에도 교재에 더 많이 나타나 있죠?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불규칙 동사표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put, set, let, cut, read, write 꼭 기억하시고요. read는 지금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ome, run, rain, 그죠? become, 알아두시고 find, found, buy, bought, bring, brought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begin, began, choose, chosen, 그죠? drive, driven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일반 동사로 부정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부정문을 만드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살펴보셨어요.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했었죠? 일반 동사는 두 동사를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do, 그리고 does, did.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기억나시죠? do는 그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3인칭 단수일 때 does 쓰시고요. 과거일 때 did를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고 원형이 오는 형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I like baseball 같은 경우에 I don't like baseball. 그죠? He likes baseball은 likes 어때요? 3인칭 단수니까 he doesn't like baseball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요 그냥 didn't 써주면 되는 거죠. I like baseball. I didn't like baseball. He didn't like baseball 완성이 됩니다. 자, 의문 만드는 건 어때요? 자, 마찬가지로 do 동사 이용합니다. 그래서 do, does, did 때에 따라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로 오는 거죠. 대답은 마찬가지로 do 조동사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Do you like baseball? 너 야구 좋아하니? 그러면 Yes, I do. No, I don't.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Do you like? Do 주어 you 동사 원형 like 온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때요? 의문사가 맨 앞에 오고요. 의문사는 항상 앞에 옵니다. 그죠? 의문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 똑같아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의문사가 앞에 온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how do I go there?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 더 유의하실 거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의문사 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동사 오시면 돼요. 왜? 주어가 이미 의문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어 그 다음에 의문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 knows him? 누가 그를 압니까? 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의문사가 이미 주어기 때문에 뒤에 그냥 일반 동사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비동사는 현재형은 어떻게 돼요? 인칭과 수에 따라서 am, are, is로 바꿔주고요. 그럼 am 이제 과거형 각각 was, 그죠? 그 다음에 are는 wer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3인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인칭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왜? 3인칭 단수가 되게 되면은 비동사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사에도 s를 붙여주는 등 그 형태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따로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인칭은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요. 자, 단수는 뭐죠? he, she, it. 그 외 단수 형태의 명사를 모두 3인칭 단수에 속합니다. 그죠? 자, 이 녀석들은 사람이 아니죠. 이 녀석들은 뭐라고요? 3인칭 단수의 개념으로서 문장을 쓰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인칭에서 복수는 어때요? they. 그리고 그 밖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3인칭 복수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인칭 단수의 명사들, 3인칭 복수의 명사들 쭉 나열해 두었습니다. 3인칭 단수는요. A boy, the girl, one dog, Tom, Mary, this, that, my father, his sister, your teacher, that bear. 이런 식으로 단수의 그죠? 하나가 있는 모든 이제 명사들을 모든은 아니죠. 많은 명사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는 어때요? s가 붙은 복수의 개념들이세요. 그래서 boys, the girl, two dogs, Tom and Mary 두 명이죠. 그다음에 these 이것들, those 저것들, my parents 그 다음에 his sisters, your teachers 이런 식으로 복수의 개념들 모두 3인칭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닌 건 다 3인칭인 거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어와 비동사의 단축형 한번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은요, I'으로 쓸 수가 있고요. You are는 your, he isn't his, she is she's, it isn't it. 그다음에 we aren't we're, they aren't they're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동사 과거형 was와 were는요 축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I was를 해서 뭐 I's 이렇게 쓴다는 건 없다라는 그 말씀이세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다음 비동사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동사를 지금 그 형식을 살펴볼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뭐이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와 뭐뭐 있다 라고 쓰이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뭐이다 라고 쓰일 때는 이 형식, 있다라고 할 때는 일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뭐이다 라는 의미 볼까요? I'm a doctor. 나는 의사이다. 그래서 뭐예요? 뭐뭐이다. 의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 해서 이 형식이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뭐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장소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이겠죠. 그래서 I am 나는 있다 in the kitchen 부엌에 라고 해서 I am 나는 있다 라고 해서 일 형식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다른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있다, 존재하다 라는 제 의미를 갖는 there is, there are 구문 이미 알고 계시죠? 이 구문에서 there는요 형식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어가 아니죠. 그냥 유도부사입니다. There is, there are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실질적인 주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때 비동사는 그 다음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이면 there is, 복수이면 there are가 되는 거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수 명사가 주어면 there is, there was 이건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현재, 과거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주어면 어떻게 돼요? there are, there were 현재, 과거가 되는 거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데스크 위에 책 한 권 단수입니다. is가 왔고요. And there are some books on the desk. 데스크 위에 책이 몇 권 복수예요. 그래서 there are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불특정한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는 뭘 사용하느냐? 주어, 비동사 쓰시고요. 장소 부사나 부사 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 pen on the table 하게 되면 그냥 탁자 위에 펜이 하나 있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특정한 사물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The pen 그죠? 그다음에 is on the table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이 되다 라는 의미로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비동사가. 이거는 저희가 알아봤던 거 이외에도 말씀이죠. So he will be 그는 될 것입니다. 13 years old next month 다음 달에 13살이. 그래서 여기서 be가 어떻게 쓰였다고요? 미래의 일을 나타내서 될 거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become을 굳이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비동사로 써도 무엇이 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동사가 존재하다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문어체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세요. Leave it as it is. 그것을 내버려 둬라 as it is. 그것이 있는 대로, 그가 존재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문어체에서 그냥 as it is 있는 대로 놔둬라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let it be 하는 노래 아시죠? 거기서도 뭐야? 그냥 있는 대로 놔둬라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be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비동사의 부정문이에요. 저희 이미 다 앞에서 배우신 부분인데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부정할 때 어떻게 하죠? 조동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I am not a doctor.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비동사와 not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m not은요, ain't 그렇습니다. wasn't not은요, wasn't. are not은 aren't. were not은 weren't. is not은 isn't. 쓰시면 되세요. 그런데 am not 추격형 ain't는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제 고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지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I'm not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의문문은요, 비동사 주어의 형태로 쓴다. 즉, 비동사랑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세요. 그래서 대답은 비동사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Are you a doctor? 당신은 의사입니까? 라고 이제 의문문을 만들고요. Yes, I am. No, I'm not. 서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답하실 때 Yes, I am 은 쓰지 않으세요. Yes, I am. 축약형 쓰지 않고 그냥 I am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re is, there are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의문문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때 의문문 만들 때는요, 비동사 앞에 오고요, there 주어의 형태로 씁니다. 즉, 비동사와 there, 그러니까 there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Is there a book on the desk? 처럼 완성이 됩니다. 대답은요, yeah, there is. No, there isn't.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no 같으면 there isn't 쓰셔도 되고요, there's not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there's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Yes, I am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세요. 자,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의문사 맨 앞에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 어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 그 어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who is that man? 그 남자는 누굽니까? Who are the children crying? Why are the children crying? 왜 저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비동사 나오고요. 주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문사 나오고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나왔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제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는 뭐다? 과거, 현재, 미래 알고 계실 거다. 그런데 여기에 완료가 더 포함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할게요. 시제란 무엇입니까? 시제란 시와 제가 합쳐진 말로 때를 법으로 정했다는 의미다. 자,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때를 나타내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때는 뭐냐?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세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시제가 우리말은 끝나요. 근데 영어는 좀 더 세밀한 그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완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도 그냥 완료 끝 아니라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표현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완료 시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제를 좀 헷갈려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시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시제와 관련된 동사의 형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시제를 알려면 동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떤 시제를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형이 있다. 그러면 현재구나. 근데 뭐 s가 붙었다. 3인칭 단수에 현재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ed가 붙였다. 과거구나. will이 붙었다. 미래구나. have pp가 쓰였다. 완료구나. had pp가 쓰였다. 과거 완료구나.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동사의 시제가 의미하는 기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기간이 필요하다. 자, 과거, 현재, 미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시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미치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완료 시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제는 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어를 너무 문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개념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 마찬가지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갖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요. 우리나라 말에서처럼 그냥 현재예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바로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뭐이다, 뭐뭐 한다 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 현재의 동작 상태, 습관적인 동작, 그다음에 뭐 불변의 진리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작 상태를 보시면은 뭐예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라디오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I listen to the radio 라는 라디오를 듣는다 라고 완성이 되죠. 그래서 현재 동작이 일어나고 있거나 현재 상황 상태를 설명할 때는 현재형 동사를 쓰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현재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에요. 그녀는 종종 일찍 일어나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 다음에 또 그럴 거예요. 습관이니까. 자,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She often gets up early. 그는 종종 일찍 일어난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사실과 습관을 언급하는데 그냥 종종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현재 시점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논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the restaurant opens at 9. 9시에 문을 엽니다. 어제도 열었지만요. 오늘도 그럴 거고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불변의 진리 및 사실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자, 태양은 그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죠? 이것은 현재에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고요.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서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여기도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절은 when절과 if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she finished her work, Will got movies with her. 자, 지금 보시면은 when절에서는 그녀가 일을 끝냈다 는 사실의 시점을 언급해요. 그래서 현재 finis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절에서는 뭐예요? 일을 끝낸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쓴 거죠. 그래서 will go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시간의 부사절인 경우에는 어떤 한 시점의 언급은 현재형으로 하고요. 그 현재 시점을 바탕으로 다음 동작의 언급을 할 때는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when절에서는 그냥 현재를 나타내 준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날 거에서는 will을 썼다는 거세요. 이해되시죠? 자, if 조건절도 마찬가지입니다. If you come tomorrow, 네가 내일 오면은 I will make you cake. 내가 너한테 케이크 만들어 줄 거야. 뭐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오게 되면 그걸 지금 이제 현재 사실로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해주겠다. 그래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해서 will를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when she will finish가 아니라 when she finished 하고요. if you will come이 아니라 if you come tomorrow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도 부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나 명사절로 사용됐을 때는요.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do you know when she will leave? 그녀가 언제 떠날지를 아냐?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 부사절이 아닐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요. 왕래 발착 동사예요.
얘기하는 뭐 go, come, start, leave, begin,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그죠? 가고 오고 도착하고 떠나는 그죠? 이러한 걸 나타내는 동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혹은 부사구와 함께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합니다. 많이 보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So I go to Europe the day after tomorrow. 나는 모레 the day 같이죠. The day after 여기까지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떠날 겁니다. 유럽으로 떠날 겁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떠날 거예요. 하지만 go 왕래 발작 동사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나타내는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구와 함께 쓰여서 그냥 현재형 go가 미래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 진행형도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또 진행형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겠죠? 일반 동사 경우에 그죠? do와 do not을 이용해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어줍니다. 자, 긍정문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So you like basketball. 너는 basketball, 배구가 아니죠.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와 그죠? 조동사 둘을 이용해서 두 동사를 앞에 빼주고 그다음에 주어가 오는 그 어순이었죠. 그래서 do you 하시고 그때는 다음 원형이 옵니다. Do you like basketball? 로 완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만약에 he likes basketball이었다. 그러면 does he likes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does he like 왜? 이게 지금 조동사기 때문에 like로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Do you like basketball? 하시고 그 다음에 you don't like basketball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동사 이용을 해서요 뒤에 not을 붙여준 거죠. You don't like basketball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she였으면은요 she doesn't like basketball이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의문문에 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Yes, I do. No, I don't.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니까 yes or no로 대답을 하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do 동사 이용을 해서 yes면 I do, 아니면 don't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구로 다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형의 의문문과 부정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do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인칭 경우에는 달라지죠. 왜? does와 doesn't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John plays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에서 s 붙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John plays basketball 하시고요. 의문문 해주면은 does 이용하시고 주어고 원형이 옵니다. Does John play basketball? 아까 말씀드린 대로 plays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does가 지금 조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 Does John play basketball? 원형이 왔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문 할 때는요 John doesn't 그죠? not not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doesn't play basketball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어있는 문장은 does나 does not을 이용해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게 된다. 이때 동사에 붙는 s는 빼버리고 원형이 되게 된다. 왜? 조동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does 역시 do와 마찬가지로 부정문이나 의문 만들 때는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문에 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Yes, he does. No, he doesn't 가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 does 그러니까 주어가 John인데 이때 yes, no로 답하는 문장에서는 주어와 조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을 하면 된다. 즉, 주어인 John은 대명사 he로 대신하고 조동사는 그대로 해서 he does, he doesn't 이렇게 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 시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시제는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을 하고자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단순한 언급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해서 단순한 언급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을 이제 비교하면서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우선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언급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작과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이제 어땠어요? 현재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냈었죠? 그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는
과거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I met him yesterday. 나는 그를 어제 만났다.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어제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현재 2점의 시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과거 동사인 met을 사용했죠. 자, meet은 meeted가 아니라 met 아시죠? meet, met, met 3단 변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used to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고 이제 쓰이는 구문이세요. I used to study English in the city library. 나는 시립 도서관에서 영어를 공부하곤 했다. 그래서 used to 마찬가지 조동사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 거죠. 그래서 현재가 아닌 과거의 반복적이었던 습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used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반복적인 습관이세요. 이때는 used to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used는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표현과 꼭 구별해서 기억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문장 속의 과거를 나타내는 뭐 last year, yesterday, 3 days ago와 같은 명백한 단어 뭐예요? 작년, 어제, 3일 전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죠.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 역시 현재 완료 시제 말씀드릴 때 비교해서 왜 이때 단순 과거 시제를 쓸 때는 요거를 같이 쓴다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 went to Europe last year. 나는 작년에 유럽에 갔다. I took the exam 3 days ago. 나는 3일 전에 시험을 쳤다. 자, 이 표현 보시면은 과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제를 말씀드린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금 전, 어제, 작년처럼 지나간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뭐였다, 뭐뭐 했다, 뭐 했었다 등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과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말씀드린 대로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형 동사는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자,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규칙형이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규칙 동사는 그냥 ed를 붙이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규칙 동사는 3단 변화 말씀드렸죠? 이처럼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거. 이거는 외워두셔야지만 딱 보고 아, 과거 시제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거 시제임을 알기 위해서는 동사의 형태를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형의 의문문과 부정문 작성하는 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 부정문 자, 다 같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다 같은 방법인데 거기에 쓰는 두 동사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아까 전에 현재형에서는 어땠죠? do와 does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근데 과거는요, did를 사용하는 거세요. 그래서 긍정문이 He plays baseball yesterday. 그는 어제 야구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의문문을 해주면은요, 두 동사가 앞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는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did, 과거니까 did he play 원형이 오죠, 그죠? play baseball yesterday 완성이 됩니다. 부정문은요, 두 동사 이용해서 뒤에 not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he didn't play 원형이 오죠? play baseball yesterday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didn't가 들어가면 그 뒤에 이어지는 동사는 현재형이다. 왜 현재형이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미 did, didn't와 같이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주는 조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뒤에서 또 과거형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동사가 쓰여진 거기 때문에 현재형이 아니 원형이 오는 거세요. 조동사 두기 때문에 원형이 왔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형 문장의 의문문에 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시제에 맞게 did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yes he did, no he didn't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원칙은 같아요. 원칙은 같은데 그 시제에 쓰이는 두 동사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너무 이제 혼동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실 부분은 미래 시제예요. 자, 현재 알아봤고요. 과거 알아봤고 이제는 미래입니다. 미래 시제 역시 단순하죠.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예측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 미래, 과거에는 단순 미래, 의지 미래, 1인칭, 3인칭 사용법 등등 이렇게 복잡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will 하나 가지고 미래 시제 거기다 표현하니까요.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will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대신 할 수 있는 거 be going to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건 좀 이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will 단순히 미래 사실을 언급, 예측하는 경우나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동사 will을 사용한다. 근데 이때 be going to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도 있다. 요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will를 통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 will go to your party tomorrow. 나는 오늘 밤 너의 파티에 갈 거야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will은요, 미래에 대한 행위, 할 거다, 내가 갈게, 이런 그냥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또 I will pass the exam. 나는 패스 시험에 패스할 거다. 이거는 약간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은요, 단순하게 그냥 미래 사실을 말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또한 그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기계적으로 딱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장이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판별하는 것 뿐이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미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오늘 밤 내가 가고 만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앞에 문장을 봤었을 때, 그죠? 나는 저번에도 못 갔고 누가 못 가게 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I will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 의지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냥 미래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의 구분은 그냥 뉘앙스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형 will은 의문문과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자, 어떻게 하겠어요? will이 조동사죠.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 의문문 만들고 부정문 만들었던 방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긍정문을 뭘로 썼냐? John will sell his house next month. John은 다음 달에 그의 집을 팔 거다라는 문장입니다. 의문문 만들면은요, 조동사와 주어의 어수 바꿔줍니다. 그죠? 그래서 will John sell his house next month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정문은요, 조동사 뒤에다 not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John won't, 그죠? will not 추격형을 쓴 거죠. sell his house next month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끌어당겨서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조동사 will이 쓰였기 때문에 will을 주어 John 앞으로 끌어와서 will John sell 의문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 부정 not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will 뒤에 not을 붙여서 John will not sell 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형 문장의 의문문에 답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ill John sell his house next month? 저 John은 다음 달에 집을 팔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Yes, he will. No, he won't. 라고 대답합니다. 자, yes or no로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주어 he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로 답을 하는데 긍정이면 will, 부정이면 will not 해서 won't로 대답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보실 부분은요, be going to입니다. be going t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ill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표현을 하고요. 미래형에 쓰이는 go, 가다라는 원래 의미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아니고 그냥 be going to가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be going to는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할 작정입니다. 뭐뭐 할 예정입니다. 크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뉘앙스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So I'm going to buy a new car tomorrow. 나는 내일 차를 살 겁니다. John is going to play tennis next Sunday. John은 다음 일요일에 테니스를 치려고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Paul and I are going to visit London next month. Paul과 나는 다음 달에 런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크게 구별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 주의할 건 요겁니다. be going to는요, 약간 좀 가까운 미래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가까운 미래인가 정해지진 않지만은 뭐 1년 이상, 뭐 2년 이상 이렇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 be going to는 좀 정해진 일에 쓸 때는 be going to를 쓴다는 거죠. 정말 딱 예상돼. 우리 다음 달에 소풍가 딱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상. 이런 식으로 쓸 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be going to는 의문문, 부정문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합니까? 자, 긍정문은 She is going to study French in Paris. 파리스에 있는 프렌치의 파리스에서 프렌치를 공부를 할 거다라는 긍정문입니다. 자, 의문문 만들어 주려면은요. 비동사격인 is가 앞에 옵니다. 그리고 she 주어가 뒤에 오는 거죠. Is she going to study로 써줍니다. Is she로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정을 해주려면은요. is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she isn't going to study French in Paris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be going to에서 be는요. 굳이 품사를 따지자면 조동사예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만 주 앞으로 당겨서 왜? 조동사니까. 그러니까 조동사와 주어 위치 바꾸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is she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 만들 때도 비동사, 조동사니까 뒤에다가 not을 붙여줘서 isn't going to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be going to에서 be가 조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문문 만들고 부정문 만들 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be going to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의문문에 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비동사가 조동사격이라고 했죠. Yes, she is. No, she isn't. 답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조동사 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Yes, she can. No, she can't. 이런 식으로 해서 조동사로 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is, isn't로 답한 거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all입니다. shall을 통해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shall을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이제 공손한 표현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shall we, shall I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주장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의지나 주장이 없어. 그냥 상대에게 맞춰주는 공손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shall we go now? 우리 지금 가실까요? 그러니까 내 의사보다는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해서 갑시다가 아니라 가실까요? 라고 해서 내가 말하는 의지를 죽이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한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hall we, shall I 같은 문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뉘앙스를 가지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hall을 이용해서 미래형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내일, 내년 등과 같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의미하고 우리말에서는 뭐뭐 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조동사 will 써주면 하면 된다. 그래서 will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be going to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shall도 쓸 수가 있지만 shall은 뭐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I spoke English 같은 문장을 만약 미래형을 바꿔본다. 그러면 I will speak English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재형을 알려면, 과거형을 알려면, 미래형을 알려면 각각의 동사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 때 각각의 시제를 가지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원형 혹은 s가 붙은 형태, 과거는 ed가 붙은 형태, 미래는 will 혹은 be going to가 붙은 형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시제에 대한 건 이제 거의 다 이해하셨다고 봐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복잡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현재 완료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